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최종 변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최종 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견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게 변론이라면 변론일 수도 있고 또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일 헌재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재명 대표의 결심, 재판 절차를 이제 종결한다는 거죠. 그거를 26일 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날 이제 선고하겠다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내일하고 모레 같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결론도 선고죠. 선고도 또 같은 시기에 나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둘 다 그냥 싹 그냥 정리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어제 뻔히 봐왔던 사실들이고 뻔히 느꼈던 일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그거를 자기네들 입으로 가리려고 그러면 가려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그거를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 속에서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없으면 좀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거기 또 따르던 무리들도 무슨 명분이 생기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면 명분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지금 세대 교체가 분명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26일 날 우리 한동훈 대표의 책이 이제 드디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마음가짐 좀 단단히 하고 이참에 좀 제대로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뭔가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이 정치 브로커 있잖아요. 사기꾼이라고도 얘기하고 협잡꾼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관할 검찰이 변경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중앙지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 했었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황금폰이라고 하는 거를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거를 포렌식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를 타고 이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의 변호사 있습니다. 남상권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죠. 이준석 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만 뻥끗하면은 넌 끝장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뭐가 있어도 단단히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황금폰 속에. 그런데 이제 이준석은 뭘 그렇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엄청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기의 면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그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심적으로. 지금 거기에다가 또 그 개혁신당의 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지금 뭐 그 돈 횡령이다 무슨 뭐에다 해가지고 뭐 고소 남발하고 있고 서로 또 이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이준석 그 사람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여기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나쁜 경험을 하고 뭔가 쓰디쓴 경험을 했으면은 그거를 좀 교사 삼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아니 그런 사람을 뭘 또 TV에 나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 말을 듣게끔 만듭니까? 기분 나쁘게. 거기 무슨 뭐 썰전인가 뭔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뭘 잘났다고 떠들어요. 아니 지금 자기의 그 지코가 쓱자인데 어디 나와서 뭐 남의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까? 거기 나와서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그 한심한 사람들이고 웃긴 사람들입니다, 진짜. 거기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판을 깔아준 겁니다, JTBC에서. 아니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있을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판을 깔아줘서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지금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는 사람 얘기를 남성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돼왔던 얘기들이고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그 명태균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다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이준석이니 홍준표니 니네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다 너네들 거 잘못된 거 갖고 있어. 니네들이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공개되지 않은 엄청난 사실들이 있다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이 좋은 얘기겠습니까? 좋지 않은 얘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관계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TV에 나와서 국민을 상대로 잘난 척을 하고 뭐가 잘못됐네 떠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당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해야지 그 별로 당당하지 못하고 구린대가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무슨 말을 그렇게 떠듭니까? 난 그 볼 때마다 아주 그 이준석이 그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방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방송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그 이상한 루머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무슨 말을 듣겠다는 겁니까? 역겹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 이제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거기 뭐 신장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더러운 거는 다 묻어 있는 사람이 뭘 나와서 거기에 TV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국민이 어떻고 먼저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은 그냥 싹 뒤에 숨겨놓은 채. 그런 사람들 그 TV에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인들도 오판을 한다고요. 자기가 한 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와서 떠들게 내버려 두면 그게 무슨 뭐 TV에 나온 게 무슨 큰 면죄부나 되는 것 모양 나와서 그렇게 떠들게 판을 깔아주는 JTBC나 그 프로그램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리고 홍준표 시장 있잖아요.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장인보다 더 자주 만났답니다. 홍준표 시장을. 근데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뭐 만나야 무슨 뭘 꾸미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지. 만나지를 못했는데 무슨 일을 벌이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행사 홍준표 시장이 거기서 무슨 연설하고 거기서 사회 보고 있는 사진이 뻔히 드러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이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 게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끓여놓는 겁니다. 증거들을. 그 상대방이 옴짝달싹 못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또 이걸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난 적도 없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증거 딱 내보냈잖아요. 증거. 아니 거기 사회 보는 사람하고 그 연설하는 사람하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진 딱 내보내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사기꾼의 그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되도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기꾼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일일이 대응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홍준표 시장 아닙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그건 자기의 잘못됨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뭐 끝까지 버티다가 증거 딱 내놓으면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고. 아니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는 뭐 책을 광고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데 홍준표 시장의 책 있잖아요.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정치가 왜 이래? 이름도 모르겠네. 이 양반은 뭐 광고했더라고요. 그 신문에다가.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 책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책을 읽어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대중의 관심에서 이제는 그냥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동안의 행적들이, 그동안의 언행들이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무슨 그 발목이나 잡고 뭐가 어떻게 됐더니 하면서 무슨 뭐 어린 내니 어쩌냐면서 되지도 않는 얘기나 하고 꼰대 같은 얘기나 하고. 그러니 누가 홍준표 말을 듣겠습니까? 그 황금폰에 그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황금폰에 내 목소리가 있으면, 내 목소리가 나오면 자기 전에 뭐 장을 지지겠다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드러나니까 뭐 딱 한 번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이 꼰대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모래시계 검사의 그 꼿꼿함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오염돼 가지고 이 정치계에 들어온 물에 오염이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어떻게 뭐 깨끗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아무리 락스를 갖다 놓고 뭘 해도 전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물들을 더럽힐 뿐입니다. 옆에 깨끗한 물들도 더럽힌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계를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양반이 하는 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정치계들까지 다 더러워진다니까요. 그 더러워지는 게 뭐냐면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저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행을 보여야 되는데 절대 선행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렇게 정치계에 입문해서 뭔가 그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제대로 이끌어 보겠다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흐트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새로 정치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그러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는 TV에서 또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뭐 홍준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아니 이준석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 나와서 좀 신선한 길을 걷고 좀 당당한 길을 걷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냥 저기 뭐야 잘못된 정치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못된 것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이상한 그 주술에 휘말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이나 하고, 그 뭐 홍매와 어디가 새벽에 심었잖아요. 그거 다 뽑아버렸대요 지금. 그 주지스님이.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난잡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난잡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브로커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달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화에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게 그 찌질한 짓입니까? 거기에 지금 뭐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오세훈 시장도 거기에 무슨 아주 당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거기에 그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만으로 그 사기꾼 정치 브로커의 그 명단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당하지가 못한 거예요. 뭔가 만나기는 했고 뭔가 얘기는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은 거 주고받았겠습니까? 이 브로커하고 뭔가 조건이 있는 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괜찮았어 봐. 나 자주 만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정치 사기 브로커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아예 그냥 만났던 과거를 다 그냥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잃을 게 없는데 어차피 끝장 갈 거 다 간 사람이 지금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냥 막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실일지 아닐지도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사실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주 뭐 그냥 생으로 이렇게 100%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어떤 사람은 막 100%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누구 있잖아요. 왜 100% 거짓말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이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대표 주자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기 브로커의 입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간당간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목이.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무슨 뭘 준비를 합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가 다시 정권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재창출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우리도 이렇게 찝찝한데 이거를 바라보는 저 민주당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악독한 말로 더한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뭔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슬슬 바꾸고, 이제 또 명태균 씨가 또 뭐 드러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럴지 참 궁금합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준석 의원님. 그 명태균 폰 속에 무슨 게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입만 뻥끗하면 끝장난다고 얘기를 왜 할까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의원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잘못하면 진짜같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야 될 것들을 싹 가져가서 그 얘기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정책들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상한 시기니까 그 대책을 세우라고 지금 위원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거에만 지금 쓸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는 얘기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나 떠들고 있고, 맨날 대책 세운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강성 지지층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거를 어떻게 마련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뭔가 이렇게 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으면, 그 강성 지지층 빼고 국민들이 들으면 실망할 얘기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비대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무슨 뭐 제대로 하나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있어요. 지금 찾아다니면서 무슨 뭐 현대자동차 공장도 가고 뭐 삼성도 만나고 또 뭐 사회 원로들도 뭐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뭐 상속세 폐지 또 어떻게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혹할 만한 거, 이렇게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죠. 뭐 직장인들한테도 뭐 근로소득세 깎아주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 뭐 또 깎아줄 거 없나 또 생각해서 뭐 종부세 또 뭐 폐지 어쩌고 또 나올 겁니다 또. 왜냐면 막 던지는 스타일이니까. 뒷생각은 안 하고 대책도 없이 막 던지는 스타일이니까.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급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딱 주도하고 딱 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벌써부터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세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민감해야 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죠. 뭐 중도 보수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다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인 정책으로 다 주도했던 것들인데 누가 하나 제대로 거기서 나서고 있지 못하니까 싹 갖고 와버린 겁니다. 자기가 싹 가져가서 꼭 자기 거인 마냥 옛날에는 반대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쌍권,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지금 정신을 팔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뭐 정당성만 얘기하고 있고, 윤 대통령 보호하자는 말만 하고 있고, 쌍권이 지금 나서고 또 쌍전이 또 떠들고, 지금 되지도 않는 말로 지금 정광훈 목사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도층의 사람들은. 왜냐면 그거를 뭐라 그러면은 괜찮죠.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 저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슬슬 눈치 보면서 지금 쫓아가는 형국 아닙니까? 그 광장에 사람들 나와서 떠든다고 그게 무서워서 지금 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은 보지 못한 채 그 몇몇 사람들의 그 입맛에만 맞게 지금 국민의힘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뭔가 확실한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기 대선 얘기하면 뭐 후레 자식이라 그랬는데 누가 대책을 세우겠어요? 조기 대선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후레 자식이라고. 이러니 이게 무슨 이 정권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냐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지금 명태균 입만 바라보고서는 거기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또 지금 괜찮았던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있다래고.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누가 어떤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뭔가 주도해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뭔가 지금 그 중량감 있는 인물이 딱 있어야 되는데 국민 앞에 중량감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국민 앞에 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자업자득이죠.
한동훈 대표가 있었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 중도 보수란 말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앞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앞에서 그 말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몇 마디면은 그냥 꼬랑지 말 사람들입니다. 말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론하자고 나오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지금 뭐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옛날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지금 그때는 되려주고 말려받았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뭐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 알았어.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보자. 토론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꼬리를 말아버렸잖아요. 한동훈 대표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할 만한 식견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그 대응할 만한 머리도 없는 거예요. 정책도 없고.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정성 있게 국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에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의 말 몇 마디에 그냥 깨고락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 없으니까 그냥 막 조자룡 흥칼 휘두르듯이 막 그냥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26일 날 지나서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딱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민주당 사람들은 기가 팍 죽는다니까요. 우리 이미 봐왔잖아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 국민의힘 누구를 씹지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네의 적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한동훈 대표한테 어디 그랬습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국민 앞에 당당한 사람이 누구 앞에서도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뭐 마약쟁이 같다라고 뭐 말려주게 된다라고 이런 말로 국민한테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 조국 대표의 그 파렴치함이 국민한테 빚을 졌다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국민 앞에 죄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무슨 뭐 계엄을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말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 나서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앞에. 당당하니까. 해왔던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겠냐고요. 뭐 이렇게 할 거리가 있나요? 거리 없잖아요. 너는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서 지금 국민을 화합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고 국민을 한마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 딸랑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까댈 수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까댈 게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그 근거도 없는 뭐 배신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그 심층적으로 토론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가 배신인지도 모르니까. 뭐가 진정한 배신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앞에서 또 지지하는 우리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몇 사람 그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그 사기꾼의 입에 휘둘리고 있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말 바뀌는 그 사람은 뭐 아예 그냥 생각에서도 지워버려야 되고 그 말을 들을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떤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그야말로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 지금 이 난세에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우뚝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성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